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낸 후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 희생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불러올 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현우 씨는 지금쯤 끓어오르고 있겠지. 평생을 장남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았던 그가 그 자리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될 때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봐야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현우 씨는 출장지에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가 어젯밤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니 최정혁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당신이 평생 나에게 숨긴 진실을요. 왜 나에게 침묵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방패막이었다는 것을 언제까지 숨기려 했습니까?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제 말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이 짊어진 비밀의 무게 때문에 30년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문을 열었고 낯선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정혁 씨가 당당하게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정혁 씨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고 그를 향해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 당장 나가.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예, 형님. 이제 그만 진실을 인정하십시오. 이분은 형님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신 분입니다. 유언장? 그딴 건 없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셨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야. 변호사가 현우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유언장 사본과 정혁 씨의 신원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류를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공포를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 고통은 그가 평생 나에게 준 침묵과 감시의 대가야. 현우 씨는 정혁 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지만 정혁 씨는 단호하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아버지가 정혁 씨를 진정한 장남으로 명시하며 가문의 핵심 사업체 일부와 상징적인 유산을 정혁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받았던 것은 단지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명목상의 상속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의 죄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아이 정혁의 존재를 영원히 숨기려 했어. 현우, 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마저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든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 두 아들의 존재, 그리고 그 사실을 현우에게 알리지 않고 저서정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가문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시어머니의 깊은 죄책감까지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이 가짜 왕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였어. 하지만 그 방어가 내 삶을 통째로 희생시켰지.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현우 씨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서정인,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내게 접근한 거였습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첩자였어.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헌신이 첩자라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저를 완전히 배신자로 몰아세웠고 이제 가족은 완전히 흩어질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첩자. 30년의 세월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제게 현우 씨가 던진 그 단어는 모든 진실 폭로보다 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30년간의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극한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첩자라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청춘을 바쳐 이 가문을 지켰는데.
나를 기만한 건 당신이야. 현우 씨는 이성을 잃고 소파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자괴함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이 비극의 원흉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자괴함에 달려들어 현우 씨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저걸 부술 수 없습니다. 저 안에는 당신 어머니의 눈물과 나의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30년은 최정혁과 짜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어. 당신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이 집의 안주인 자격도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현우 씨의 폭언에 충격받은 며느리 지은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정혁 씨는 현우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현우 씨의 눈빛은 이미 저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날부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는 제 방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집안의 모든 금고와 서류들을 다시 봉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살았던 제 집에서 하루아침에 감금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몰래 건네준 물 한 잔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저는 현우 씨의 침묵보다 그의 첩자라는 비난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불안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의 두려움이 나를 배신자로 만들었어. 극한의 고립 속에서 저는 문득 자괴함 안에 있던 시아버지의 서류 뭉치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친필로 작성된 재산분할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현우 씨가 자괴함을 부수려 할 때 제가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그 함 속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몸을 내밀어 비어있는 거실로 기어나와 자괴함 속의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현우 씨의 이름으로 서정인과의 결혼은 가문의 안정을 위한 정략결혼이며 만일 이 결혼이 파국을 맞을 경우 서정인에게 위자료 및 평생 생활비를 지급하고 재산을 절반 분할한다는 내용이 시아버지와 현우 씨의 서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이 서류는 현우 씨가 진실을 숨기고 저를 감시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혁 씨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어 이 각서를 들이밀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현우 씨에게 아내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낳고 힘없는 소리 며느리야. 문 열지 마라. 각서를 품에 안고 어머님 저 이 각서를 찾았습니다. 현우 씨가 이 결혼이 거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죄다. 내가 현우를 지키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대가로 현우 아버지와 현우에게 이걸 쓰게 했단다. 내 인생을 담보로 현우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나의 죄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저에게 마지막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각서를 통해 언제든 현우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저를 향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덜고 이 가문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아닌 거래와 침묵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쥔 재산분할 이행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이 집에서 해방시킬 무기이자 30년 결혼 생활의 비극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저는 이 각서를 들고 현우 씨와 마주하며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버려진 아내의 절규와 함께 가짜 평화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